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분석 대상 사건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저한테 이 상가 주택이나 점포주택 의뢰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 개인 대출이 1000조, 1038조,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어떤 경계선상에 쓴 영끌 세대가 소비 생활이 위축되다 못해서 이자 지급 능력,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경매 물건은 계속 공급이 증가하려 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 8주 올랐다, 이런 어떤 가십성 기사, 건설 메이저 등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 똘똘한 한 채, 마포, 용산, 마용성, 성동,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 등 자기 자본 비율 높게 매수할 수 있는 계층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영끌 세대가 구입이 가능한 그런 어떤 아파트, 부동산 시세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주택은 그런 어떤 이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쓸 돈, 에어비앤비에서 베드 앤 브렉파스트, 의식주 중에서 먹고 자는 내 직결된 부동산 어떤 지금 종류가 다가구주택입니다. 점포주택은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 점포주택이 지금 소유자들이 1층 편의시설, 그런 어떤 공간을, 근린생활시설, 그런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임대 수입을 올리면서 내 집을 한 채 나도 거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이고, 또 보유하고, 위치 좋은데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은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1+1 한 채 플러스 추가 한 채까지도 아파트 입주권에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종류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본건 지금 분석 대상 다가구 주택은 사당역 인근에 있어 갖고 역세권입니다. 임대 안 나갈 우려가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공부상, 지적 공부상,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 공부상 호수와 층수, 층별 호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 낙찰이 됐는데 대금을 미납을 해갖고 재경매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최저 매각 20% 입찰 보증금, 그런 어떤 부담이 주어져 있고, 이 하나하나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위치 좋은 데 있는 다가구 주택,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입지 여건, 그 다음에 임차인들의 어떤 거주 공간이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경우, 우리 입찰자들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보증금이 나한테 인수가 되는지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당동 1039-58,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 좋습니다. 감정가 21억 1200, 최저가 20%씩 떨어져 갖고 4%, 13억 5100에 진행되고, 배당 요구 종기일 항상 표시되는 거. 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종기 내에, 종기라는 개념은 종기 내에 배당 신청을 해야 효력 발생이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은. 대지는 한 36평, 건물은 91평. 그러니까 어떤 지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재경매 상황이 최저가 1억 3,500, 1억 3,500만 원을 날린 건입니다. 응찰차 자그마치 14명입니다. 14명. 14명이 용케도 피해갔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자는 물론이고, 대금인합 2020년 7월 12일 대금인합되고 9월 5일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위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당역이 여기 있고, 거리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이런 입지 여건에는 생활 편의시설이나 교통 여건, 일단 교통 여건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택은
하는 필요한 그런 어떤 세입자 임차인들이 경우에 그 교통 요건이 최고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속수 권리는 없겠다 싶은 물건입니다. 자, 세입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맞서 기준 권리입니다. 신협 2022년 5월. 자, 남호시 401호. 참, 이 제일 답답한 임차인 분석을 해야죠. 2009년 선순위 전입을 해놓고 그럼 대항력이 발생이 된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냐. 확정일자 안 받고 보증금 모릅니다. 그럼 추정해 볼 수밖에 없죠. 이따 이런 어떤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입찰자 입장 애로사항이 있는 임차인 어떤 분석 방법을 마지막에 낙찰가 분석할 때 추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층 보증금 5천 2020년이면은 여기도 선순인데 여긴 지금 401호하고 달리 확정일자 받고 배당 신청 종기 내 9월 21일인데 야 참 이거 9월 20일인데 배당 신청 9월 21일 날 했습니다. 자 38선 앞에서 겨우 멈췄습니다. 22일 날 했으면은 인수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후순위 임차인은 김모 씨는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되면은 거기서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비율 배분인데 나머지 채권자가 없네요. 이 지금 두 분이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나모 씨는 미지수입니다. 이따 지금 물건명세서 현황 조사서 보면서 추가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공부상 층수하고 달리 그러니까 015 뭐 이렇게 기재가 됐다는 건데 대법원 판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뭡니까 이게?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된 겁니다. 단독주택이 아니죠. 아파트처럼 별개 주택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별도로 나오고 이 등기부 등본이 없죠. 다가구에는. 다세대에는 있습니다. 201호 등기부 등본이 따로 있고 그럼 등기부 등본 기준에서 다세대 주택은 정확히 주민등록 등록 어떤 사항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본건에서 지금 층수하고 공부상 층수하고 상위가 이상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집원 번지수만 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용 주택은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어떤 호수 층별 호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해서 임차인으로 보험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는 문의나 뭐 어떤 질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권리분석, 매수신청 대리,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실비, 뭐 원거리 출장 및 숙박비 등 이 캡처해서 참고해서 보시고 의뢰하실 경우에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최종 화면에 매수 대리인 필요 없이 입찰 보실 수 있는 중상급 과정까지 뛸 수 있는 그런 정경사 TV 영상 이용해서 지금 한 250여 개 되는데 조치까지 포함해갖고 그걸로 중상급 경매 어떤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상하고 이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 2개를 최종 화면에 연결시켜 놓습니다. 현황자소서 보면은 뭐 미상 아까 이 뭐 전입일자 나와 있고 확정일자 미상 참 좀 추상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이런 서류 볼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첨부해서 추가서를 봐야 물건 명세서를 봐야 이제 상세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이제 5천만 원이고 전입일자 있고 확정일자 있고 배당 신청까지 한 거. 그리고 아까 이 401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입일자만 있고 나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이 구조를 보니까 다른 층은 같은 층에 1호 2호가 있는데 4층은 401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5천이라고 봤을 때 이 지층하고 뭐 비슷하게 추정을 하면은 1억일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정치가 1억으로 추정됩니다. 자, 재경매
이 참 그 특이해서 지금 문건 송달 내역은 무조건 이게 지금 그 권리 분석할 때 루틴입니다. 꼭 거쳐가야 될 관문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떠한 이의 신청을 했는지 뭐 또 어떤 서류를 냈는지 판단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대금 지금 기한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주소불명으로 됐습니다. 최고가 매수인거인이. 이거 참 답답할 일이죠 이게. 그리고 그 2024년 6월 21일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발송했는데 송달 간주 수령은 안 한 겁니다. 공시 송달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해서 대금 지급 기한이 통보된 걸로 간주가 돼갖고 재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송달을 못 받아서 혹시 미납된 거 아닌가? 그럼 언제까지 또 낼 수가 있는지. 아까 9월 5일이죠. 그 이 경매기일이 본건 경매기일이 9월 5일이면은 9월 4일까지 재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낙찰자가 응찰자 수 경쟁 14명에서 낙찰받으신 분이 잔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가 분석은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통계가 고르지가 못하죠. 다세대 집합건물, 아파트 등의 경우는 매매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차트가 제대로 신뢰성 있게 형성이 됩니다. 이 예상 낙찰가를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한 70% 적용한 것 같습니다. 7이 14억 여기 지금 그 데이터가 사당동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우에는 예상 낙찰가를 높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건 경우에는 좀 낮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유치로 보나 그 건물 어떤 임대를 놨을 때 소유자로서 썩을 건지 안 썩을 건지 안 썩을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위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401호 임차인 보증금 몰랐죠 우리가. 대출 심사 과정 신협에 가서 다른데 가면은 아무래도 절차를 새로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경락잔금 얼마 좀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면은 신협에서 당연히 대출 심사했기 때문에 401호 임대차 보증금을 알 겁니다.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 줬다 모르고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층에는 1호, 2호가 있는데 4층만 1호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하나 더 플러스해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접중개사에 가셔갖고 그 현장 보셔야 되니까 현장 안 보고는 절대 입찰 불능입니다. 가셔갖고 그 유사한 그 매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물건도 설명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인접중개사는 어떤 그 조사 설명 의무가 있으니까 그 401호 임차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어떤 급매물, 유사 매물 어떤 수집 과정에서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 정보를. 자, 잘 판단하셔 갖고 그 현지 시세까지 판단하셔 갖고 그 합리적인 이 추임새 높게 쓰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응찰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기형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